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그 중에서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목적이 불분명한 전화통화가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전화통화는 참 독특한 소통 방식이죠.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오직 목소리만으로 서로의 의도와 감정을 주고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때로는 그 안에 담긴 미묘한 감정이나 의도가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통화, 갑자기 왜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도가 불분명한 전화를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오늘은 이 애매모호한 통화가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심리학 이론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심리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부조화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우리가 동시에 모순되는 신념이나 태도를 가질 때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 전화를 하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내 신념과 이 통화는 아무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현실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묘한 불편감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인지부조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우리는 대화에서 일정 수준의 통제감을 기대합니다. 상대방이 왜 연락했는지 알면 그에 맞춰 어떻게 반응할지 계획할 수 있죠. 하지만 목적이 불분명한 통화는 이런 통제감을 빼앗아갑니다. 마치 뜬금없는 질문을 받은 것처럼 다음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지죠. 이럴 때 우리는 불안하거나 당혹스러운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첫째, 직접적으로 오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이는 내 불편함을 해소하고 통제감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시도죠.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욕구가 반영된 행동입니다. 둘째로는 상대와의 거리를 조금씩 벌리는 경우입니다. 반복적으로 애매한 통화를 경험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는 내 심리적 자원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피하려는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반대로 제가 누군가에게 애매한 전화를 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먼저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일은 아니고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또는 문득 네 생각이 나서 안부나 물어볼까 하고 전화했어. 이렇게 말이죠.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자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심리적 동기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성의 원리와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내가 먼저 의도를 투명하게 밝히면 상대방도 나에게 솔직하고 열린 태도를 보이게 되죠. 이런 상호작용은 신뢰를 쌓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학자 찰스 버거와 리처드 칼리브레제가 말한 불확실성 감소 이론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화의 목적을 먼저 밝힘으로써 상대방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화의 흐름을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괜한 오해가 쌓여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소통의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관계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조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불필요한 오해는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가능하다면 말이죠.
통화의 목적을 먼저 밝히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신가요? 대화의 목적이 불분명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직접적으로 묻는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높은 자기 주장과 낮은 불확실성의 회피 성향을 가진 분들입니다. 투명성과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유형으로는 거리를 두는 사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어적이고 감정적인 에너지를 보호하려는 회피적인 대처 전략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 높은 공감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함을 미리 예측하고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통 방식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인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대화, 특히 통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관계의 춤과도 같습니다. 서로의 의도를 읽고 반응하며 미묘한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이죠. 이러한 춤을 더 능숙하게 추기 위해서 자신의 스텝뿐 아니라 상대방의 스텝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자기 성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선택 뒤에는 어떤 심리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전화 통화에 대해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앰퍼슨의 박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